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윤석열의 행보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제목을 정치를 비켜간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 내공을 쌓고 나올 때는 하고 달았는데요. 윤석열의 첫 행보가 그 노동시장 전문가한테 4시간 동안 대담회로 주로 묻고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제 JTBC하고 YTN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이 당연히 압도를 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명과 이낙연 둘이 합해봐야 윤석열의 36.3%가 안 됩니다. 즉 윤석열의 독주 체제는 갖췄습니다. 갖추고 지금 내공을 쌓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이 안철수가 5%, 홍준표가 5% 정도 나오죠. 이 둘은 대권을 나올 수는 있어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점점점 윤석열의 확장성은 발휘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5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봐요. 5월 중에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선호도를 보면은 지역적으로 전라도에서만 윤석열이가 이재명하고 이낙연한테 좀 떨어지고, 근데 전라도에서도 거의 이재명, 이낙연을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영상은 이게 윤석열의 지지도가 아니라 그 윤석열의 첫 행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도표를 2개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령대를 보면은 역시 40대만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윤석열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4.7 보선하고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도와 2030을 가득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우리가 혁신하고 변신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첫 번째 다룬 아젠다가 청년 실업입니다. 청년 실업. 그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기업 유연성입니다. 노동시장 기업 유연성.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해결해야 된 과정인데요. 윤석열이가 기업의 노동 유연성을 갖다 강조한 것은 자본주의와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 실업이란 문제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이란 작자가 4년 동안 국가의 동력, 경제적인 동력, 정치적인 동력, 사회적인 동력, 외교적인 확장을 다 파괴해버렸죠. 그런데 4년 동안 맨날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런 것만 외치던 놈이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이놈이 일한 적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OECD 중에서 출산율이 꼴찌예요. 부부 2명이 애를 갖다가 0.8명 놓는데요. 1명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연금 계획이에요. 연금 계획. 특히 공무원, 군인, 교원 연금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놈은. 오히려 더 줘야 된다 그런 놈이에요. 연금 계획도 안 하고 국가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출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예요. 그리고 연금 문제고. 왜 공무원만 연금을 탱탱 받아가야 되죠? 공무원 아닌 사람은 왜 연금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교원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정부 광변단체 공기업이 하는 사람들은 왜 연금이 없어야 되죠? 더 넣지도 못하고 조금을 받아야 되죠? 그 모든 게 집합된 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뭐가 제일, 나쁜 짓을 했냐면은 청년들의 미래를 뺏어가지고 국가 부채를 늘리고 청년들의 정신을 뺏어서 적폐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확보하면서 그랬으면 좀 모르는데, 청년들은 지금 취직이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 윤석열이가 만났던 사람이 뭐 중앙성가대 뭐 그런 뭐 중도를 그거 하는 건데 거기 그 노동복지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문제,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문제, 그 다음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계층 갈등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첫 번째 어젠다로 갖고 간 것이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이거 청년 문제는 정치 경제가 다 포함되어 있죠.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이 아니라 실생활 정치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의 정치 감각은 대단합니다. 윤석열이가. 그리고 언론에 턱턱 떨어버리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도 안 해요. 요새는. 동거를 갖다가 몇 년 전에는 한다는 청년들이 동거하고 결혼해보자.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동거하고 결혼해보자 했던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해요. 돈들이 없으니까 직업이 현찮으니까 직장을 잘 잡을 수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문재인 4년 동안 최저임금과 그죠 52시간제 그리고 부동산 벼락 거지를 만드는 바람에 아주 골치 아프게 돼 있죠. 그걸 뚫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청년들이 대기업을 다니면은 걔네들은 한 3년만 다녀도 공무원들도 한 3, 4년, 5년만 다녀도 대기업의 보증하에 공무원의 보증하에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무원 놈들은 되게 많아. 그런데 공무원 놈들은 140만 명이야. 현직만. 대기업 다니는 직원들 우리나라에 140만 명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업장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그죠? 직장이 없고 알바를 하고 대부분이 알바를 하죠. 거기서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가지고 물가는 앙등하고 월세는 많이 내고 전세값은 올라갔는데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평생 쪽방에서 찾아야 되고 쪽방에서 자야 되고 그 고시촌이라 그러나요? 고시원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서 한 평, 두 평짜리에서 월세 내면서 살아야 되고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 내면서 살아야 되고 그들 둘이 그런 부류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동거와 결혼을 해봐야 애 출산을 하고 애 교육을 시키려면 몇 억이 필요한데 결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하에서 여성 페미니즘을 갖고 나와서 책임과 의무는 모두 남자한테 지우고 여성 우대 정책을 폈으니 웬만한 남성들의 그 수익과 차와 거주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 남성들을 갖다가 쉽게 보겠습니까? 다 물질로 보죠. 이게 청년 문제예요. 이게 실업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2030들이 문재인을 버리고 국힘으로 온 거예요. 해결해야죠, 국힘에서는. 근데 국힘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거 해결할 능력 국힘에서는 없어요. 이준석이가 그래서 지가 한번 대표 최고위원회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는가 봐. 그래서 청년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집중된 곳이에요. 미래도 청년에 달려있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대들의 연금도 청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청년을 싹 죽였어요. 결혼을 못하게 해놨어요. 벼락거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청년들의 정신을 파먹었어요. 청년들의 양심을 갖다가 양심을 지키지 말고 문재인 나를 지지해달라고 4년 동안을 파먹었어요. 분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청년 실업 문제를 갖다가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지금은 홍준표나 도표 봤죠? 1, 2, 3위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인데 이재명, 이낙연 이놈들은 공산적 사회주의를 만들다는 놈들이에요. 부자 것을 배워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 그렇죠? 그 기본소득 5만 원 가지고 무슨 청년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얘네들은 미래가 없어요. 얘네들은 자기 발목에 잡혀가지고 과거만 울줄이고 있어요. 안철수 같은 애가 무슨 청년 문제를 해결해? 지 당에서도 20대, 30대 이제 당원들도 없는데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아젠다를 잘 잡았다. 그리고 아젠다라는 게 말이죠. 공학적으로 만드는 거라서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공부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죠. 윤석열이 하는 말이 우리 사회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큰 담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대 30대 젊은 층 가운데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겉도는 상황은 국가정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0대 30대들이요. 우리 50대 60대 70대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그런 자주적인 말을 한다 그럽니까? 선대보다 가난하게 사는 시대가 문재인을 만들었. 문재인이 선대보다 더 가난한 청년들, 가난한 미래 세대를 만든 게 문재인 4년이다. 이렇게 절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이놈아가 청와대 전광판, 고용 전광판은 붙여놨는지 몰라. 그놈은 4년이 사기였어요. 현재도 사기를 치고 있어요. 윤 총장이 성가대 교수를 만나서 내가 주로 경청하고 질문하는 자리였다. 대기업과 공무원 같은 우량 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열악한 시장 간의 분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그 교수가 말했다. 그래야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이다. 이게 대기업 공기업 같은 우량 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열악한 시장 간의 분쟁을 완화해야 한다. 이거 방법 하나뿐이 없어요. 대기업의 정년제를 없애버리고 노동 유연성을 맞춰야 돼요. 뭘 사기업을 갖다 62세까지 자리를 보장해줘?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일본도 종신고용제를 갖다 파괴해버렸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 동력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갔죠.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정년 보장하면 안 돼요. 항상 10명을 뽑으면 5놈은 중간에서 나가게 경쟁 구조를 만들고 계속 청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공무원들의 방발. 아니 이제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100% 정규직을 만들겠다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며칠 후에 가가지고 앞으로 공개해보면 100% 정규직을 만들겠다 했죠. 근데 지금 안 됐죠. 오히려 정규직률은 떨어지고 비정규직이 올라갔죠. 그게 문제죠. 그렇죠. 비정규직을 갖다가 더 만들어버리고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더 벌려버렸어요. 문재인이가. 그거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고고티브 여명의 생활치에 정년제 없애버려야 돼요. 정년제. 확 낮추거나 40대 이후부터는 50대 이후부터는 지들이 능력에 따라서 돈 벌어갈 수 있도록 차등 임금제를 제공해야 되고 확 낮춰야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물갈이가 됩니다. 어떤 시기에 이 청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실업 문제나 고용 문제가.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정년이 보장돼. 칠밥통이 돼버려. 그러면 청년 진입을 꽉 막는 거죠. 나가야지 새로운 일도 생기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경제발전이 많이 올라가봐 2, 3%인데 문제는 그것도 못하고 있죠. 그런 청년들은 계속 나오고 알바하고 말이 시장통을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 세대에 얹혀 살 수뿐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년 없애버려야 돼요. 바보들 같아 진짜 청년들도. 20, 30대도 진짜 바보들 같아. 우리의 밥것을 뺐으니 나 공기업 들어갈 거야, 대기업 들어갈 거야, 공무원 돼야 될 거야. 그 공부를 하기 전에 노동 구조부터 유연하게 하라 하고 데모를 해야 돼요. 왜 외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미국은 수시로 이런 걸 가지고 데모하는데 우리 2030대는 아직까지 부모 세대에 피를 빨아먹어가면서 얹혀 살면서 데모는 안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윤 총장의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청년 일자리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말씀드리죠. 정년 파괴해야 돼요. 정년 없애야 돼요.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은 일 못하는 놈을 쫓아내고 일 잘할 사람을 계속 청년들을 받아들여서 시험을 해보고
그들도 능력이 없으면 퇴출시키는 노동 유연성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핵심적인 게 연금개혁이에요. 같이 붙여 다니는 게. 문재인 이놈이 나쁜 놈이죠. 4년 동안 중국의 미세먼지를 마다 30% 줄이가 있다는데 30%가 더 늘어버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국가 부채는 올라가고 연금은 말이야. 연금 부채가 천조랍니다. 천조. 우리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부채가 천조랍니다. 그걸 갖다가 청년들한테 나중에 받아먹어. 청년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나쁜 놈이에요.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월에 김영석 교수를 만난 것은 우리 사회 어른한테 인사를 드린 것이었다면 전문가를 뵌 것은 이 정성가대 교수가 처음이다. 전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 어떤 어젠다가 있는지 계속 공부하려고 한다. 이게 실용정치예요. 정치가 어떻고 외교가 어떻고 국방이 어떻고 사람 잘 쓰면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죠? 경제죠. 그러니까 클린턴이 말했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들아. 이 스튜핏한 것들아. 경제를 망가뜨린 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문재인이라는 소리죠. 지금 4.7 보선에서 2030과 중도층이 국민의 힘, 이퀄 국민의 짐을 지지한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지금 당권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합당하니 복당하니 내가 당권 가지는 국민의 짐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한테. 정치 행보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아직은 별 입장도 없고 지금은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부가 정치권 등판 준비가 아니냐 하고 묻자.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공부는 공부다. 이렇게 대답해요. 대권에 출마하지 않으려고도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짚고 따라하는 게 청년 문제예요. 4.7 보선에서도 확실히 알았겠죠. 2030의 분노는 벼락거지가 됐다는 것이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최저임금 1년에 1,800만 원, 1,600만 원 받아봐야 월세 내고 인스턴트 식품 몇 개 막 먹고 그죠?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먹고 나면은 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야 문재인 이게 무슨 나라냐고. 이 거지 같은 놈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